사람이 꽉 차니까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옷을 벗으실 분은 벗으시죠. 이게 아마 뭐 냉방을 할 입장은 못 되고 지금 기온이 오늘 하여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우리 처남이 철마면 어디서 농장을 하는데 거기 갔다가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 고속도로, 도시화 고속도로 뭐 이런 걸 지나면서 주변을 보니까 부산이 서울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있고 산이 도심지 한복판에 또 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금정산도 있고 장산도 있고 뭡니까? 저 영도는 고갈산이고 여기는 수정산, 구덕산, 황령산 또 낙동강 하구가 있죠. 태종대 이 해안 절벽이 있죠. 해운대 있죠. 이렇게 한 도시에 강, 바다, 이 해안선, 산이 이렇게 잘 모여 있는 데가 세계에서 드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부산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또 부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3대 미항이라고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우기를 시드니하고 또 어딥니까? 나폴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이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부산보다 뭐 별로 나은 거 없을 거예요. 우선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이 훨씬 크고 또 요새 이 해안에 따라서 새로 만든 그 아파트 뭐 80층짜리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창으로 보는 경치 한쪽은 바다가 보이고 한쪽은 산이 보이고 또 바로 밑으로 보면은 이 대도시의 거리 풍경 이 경치가 꼭 자연 경치만 좋은 게 아닙니다. 큰 도시의 이 도시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뉴욕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면서 보는 맨해튼의 그 건물, 고층 건물. 그래서 이렇게 60몇 년 동안 우리 개발연대 분들, 우리 선배 세대가 이 땀을 흘린 결과로 만들어낸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문명이라고 그러죠. 문명을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건설을 했습니다. 더구나 문명 파괴자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안에서 보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보면은 더 대단하게 보이고 또 이 실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또 책을 읽어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대한민국의 세상을 보면은 더 거창하고 더 좋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며칠 동안 이 날씨가 좋으니까 꼭 그 초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자연, 이 좋은 계절을 즐겨주시는 게 좋죠. 우선 뭐 짜증나는 게 있더라도 즐기면서 느긋하게 이 사물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미래를 낙관해요. 낙관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학계에 있는 학자들, 언론인들,
저 좌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나 말은 매우 논리 정연해요. 누구를 비판할 때 그 논리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낙관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구름 잡는 것 같아요. 좀 막연해요. 그래서 말싸움이 붙으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삼성그룹하고 이건희를 막 욕을 한다. 그 대신 삼성그룹과 이건희를 편든다. 편드는 사람하고 욕하는 사람이 붙으면은 아마 욕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욕하는 사람이 박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 세상을 긍정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비관론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부정론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비판론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 현실을 긍정적으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 미국으로 이제 처음 공부하러 가는 그 배 안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느낀 바를 신문사에 투고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선의 양반들은 세계로 비하면 하지하고 조선의 백성들은 상지상이다. 조선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조선의 양반들은 세계에서 꼴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선조에서 이 양반 계급이 없어지면은 지배층이 싹 사라져버리면 세계에서 가장 질이 높은 국민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30살 때 했어요. 지금도 읽어보면 참 이상하다. 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을까? 또 이승만 대통령은 농담으로도 조선 사람 안 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도 요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한국 사람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저도 무심코 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사람 안 돼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잠재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만 하면은, 그리고 정치 제도가 좋아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인류 국가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하는 굉장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70대, 60년대 이미 한국의 발전 목표를 인류국가, 선진국가에 두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원한 낙관론자의 막연하게 보이던 그 꿈이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찰나에 지난 4월 11일 이 총선이 실시가 됐어요.